한미일 정상회담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선친의 장례를 치르자마자 한미일 정상회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국하게 됩니다. 선친을 여인 슬픔이 채 가시지 않을 황망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예정된 외교 일정을 수행하는 대통령에게 위로와 응원을 동시에 보내드립니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는 다자간 회의 공간에서 잠시 짬을 내어 하는 사이드 회담이 아니라 3개국 정상만이 단독으로 만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매우 특별한 자리입니다. 한일 관계 정상화를 만들어낸 윤석열 대통령의 통큰 결단이 있었기에 가능한 자리였다고 하겠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는 중동 평화의 물꼬를 튼 곳이자 동서대땅터의 씨앗이 뿌려진 곳입니다. 오랜 기간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합의들이 이루어졌던 역사적 장소입니다. 이런 곳에서 한미일 정상이 만나 안보와 미래 협력 강화를 논의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대한민국이 세계 역사의 주요국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방증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대한민국이 국제 질서의 종속 변수에서 국제 질서의 룰 메이킹으로 참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가 되었다는 엄청난 변화를 보여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 인권, 법치 등 인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여 한반도는 물론이고 생애평화까지 위협하는 북한의 핵 그리고 미사일 도발을 철저하게 차단해야 하겠습니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든든히 지키고 삼국 공동의 이익을 위해 경제협력, 미래 기술 협력을 다지는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성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력형 토금 비리 범죄 혐의자가 조사받으러 검찰청에 출석하는데 마치 무슨 영웅이 개선하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항일 독립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민주화 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산업화에 기여한 것도 아닌데 뭐가 그리 자랑스러운지 의아스럽습니다. 검찰청 앞에서 희생재물 탄압 운문하며 심파극을 연출하는 비리 혐의자의 모습에 상식을 가진 국민들은 아연실색할 지경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드라마틱한 심파극을 연출하려고 자신을 마치 사이비 종교 교주점으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일찌감치 집결 지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당원들에게 서한을 보내고 심지어 비리 혐의로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국회의원에게까지 업소하는 코미디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실체는 민관이 합작한 권력형 대규모 토건 개발 비리 사건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선거 당시 선대본부장을 지낸 최측근이 이미 로비스트로서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되었고 민간업자가 수천억 원의 천문학적 특혜를 취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민용 임대아파트 비율은 대폭 축소됐습니다. 결국 서민의 보금자리를 빼앗는 방법으로 특권층의 폭리를 취한 것이 이 사건의 실체입니다. 그 인허가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했고 인허가 과정에 이재명 시장 주변 인물들이 불법 개입해서 범죄 행각을 벌였던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이재명 당시 시장의 개입 없이는 이런 일들은 이재명 당시 시장의 개입 없이는 이루어지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상식입니다. 비리를 몰랐다면 무능한 지도자이고 알았다면 단군 이래 최악의 권력형 토건 비리 주범이며 무기징역에 해당할 수 있는 중죄입니다. 그래 놓고서도 사죄나 반성, 일말의 부끄러움조차 없습니다. 이쯤 되면 비정상이 그 도를 넘어도 한참 넘은 것 아니겠습니까? 2019년 뻔뻔함과 이중성으로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켰던 조국 사태와 쏙 빼닮았습니다.
오늘 이 대표의 말씀처럼 정치가 국민의 삶을 보살피고 국민의 걱정거리를 들어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1년 전 온갖 비리 혐의를 가진 인물이 제1야당 대표로 된 다음 대한민국 제1야당은 방탄정당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윗물이 혼탁하니 아랫물도 흙탕이 되어서 소속 의원들끼리 서로의 부정과 비리를 감싸주는 집단 도덕 상실 증세만 그동안 계속 보여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범죄 혐의 리스크에 당 전체가 허우적거리는 작금의 상황을 직시하고 10번이라도 소환 조사를 받겠다고 하는 그 당당함으로 오늘 받는 조사에서부터 성실히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겉으로는 당당한 척하면서 뒤로는 묵비권을 행사한다거나 진술서로 가름한다거나 하는 것 등과 같은 비겁한 꼼수가 나오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잼버리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행안위 전체회의가 김관영 전북지사의 출석을 거부한 민주당의 목리로 파행됐습니다. 무려 1171억 원에 달하는 잼버리 예산이 도대체 어디에 어떻게 쓰여졌는지 밝혀야 하는데 민주당이 끝내 진실 규명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잼버리를 둘러싼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전북도청 관계자의 비상식적 복마전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북도청이 대회 준비 명목으로 발주했던 공사, 용역, 물품 계약 중에서 어이없게도 무려 15건이 개막식 이후에 이행이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겨우 직원 3명에 불과한 회사가 24억 원에 상당하는 잼버리 사업을 따갔다는 사실도 언론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민주당 지역위원회 간부가 대표로 있는 해당 업체는 9건의 사업 중에서 8건을 공개 입찰이 아닌 수의 계약을 통해 땄다는 사실이 밝혀진 바도 있습니다. 잼버리 대회 장소의 선정과 행사 준비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지녔던 민주당 출신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겸허하게 사과하기는커녕 도리어 적반하장으로 후임자를 공개 적용하는 황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내로남불의 그 유전자는 세월이 지나도 하나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잼버리 사태를 소모적 정쟁이 아닌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보다 철저한 점검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집권 여당 대표로서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수차 드린 바 있습니다. 비록 중앙정부와 국민들의 노력으로 마무리를 잘 하긴 했지만 기반 시설의 조성, 사전 준비에 있어서의 부족, 그리고 예산 집행의 난맥상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파헤쳐서 진실을 밝혀내야 합니다. 국민 혈세를 도둑질하고 떼어먹은 자들은 그 소속, 신분, 지위 고하를 막나라고 일벌백계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미일 3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오늘 미국으로 출국하십니다. 사상 첫 한미일 단독 정상회의라는 역사적 의미에 더해 안보, 기술, 경제 분야의 포괄적 협력 방안을 담은 명문화된 선언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한반도를 공멸로 몰고 갈 수 있는 최대 위험 요인이라는 것에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 어떤 문제보다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기에 지금과 같은 비상 상황에서는 역사의 경계를 뛰어넘어 강도 높은 안보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미국 국무부에서 밝혔듯이 이번 정상회의로 한미일 사이에 제도화되고 정례화된 공조체제가 구축되어 3국 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안보의 강력한 버팀목을 구축하고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대응 수준을 업그레이드한다는 면에서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 그는 기대가 큽니다. 국내 정치권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이번만큼은 대통령의 외교를 정쟁의 소재로 삼지 말고
한 목소리로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당대표 사법 리스크와 혁신이 파행으로 궁지에 몰린 민주당이 1특검 4국조라는 정치 공세로 돌파구를 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특검 국정조사 5건을 동시에 하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국회를 특검과 국조로 가득 채워 정쟁으로 뒤덮겠다는 민주당의 비현실적인 선언이 기가 찰 뿐입니다. 특검 국조 요구 5건은 누가 봐도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최상병 사건은 검찰의 문턱도 가보지 못했을 뿐 아니라 아직 경찰 수사도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국토부가 주민, 전문가, 민주당 의견을 들어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고 우리 당 또한 언제든지 상임위를 열어주겠다는 입장입니다. 잼버리 문제 또한 감사원 감사가 막 착수한 단계이고 민주당이 준비기간 6년 중 5년을 허송세월한 문재인 정권의 책임을 현 정부에 덮어 씌우려 한다는 것을 온 국민이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송 지하차도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이 이미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실시해 또다시 국민의 슬픔을 정쟁 소재로 삼겠다는 것입니까? KBS 이사장 해임건 또한 민주당의 내로남불 행태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에 불과합니다. 문재인 정권 내내 지속된 방송장악 시도로 인해 KBS, MBC 등이 편파 불공정 시비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국민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여러 차례 특검법을 발의했고 수시로 국정조사를 주장해 왔습니다. 대통령실 관저 이전, 서해 공무원 사건 감사, 북한 무인기 침범, 한일 정상회담 등 과연 국정조사에 적합한 사안인지 납득이 안 가는 것들이었습니다. 국민적 관심을 끌지 못하고 여론의 지지도 받지 못해 결국 허지부지 된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자 마치 마트에서 인기 없는 과자를 세트로 묶음 판매하듯 국민의 관심을 끌기 위해 최근의 정쟁을 모아서 1특검 4국조라는 정략적 이벤트를 기획한 것입니다. 어제 민주당 의총에서는 혁신위 인선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왔고 당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총사퇴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었다고 합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럴 때 시끌벅적하게 특검과 국정조사를 한다면 폭발 직전인 내부의 불만을 정부로 돌리고 당대표에게는 방탄 갑옷을 제공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정략적인 방탄 행보에 몰두할수록 국민의 정치 혐오는 더욱 심해지고 민주당으로부터 민심은 점점 멀어질 뿐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재정 준칙도의 보호출산제, 수혜 관련 법안 등 여야가 뜻을 모으기만 한다면 8월 국회를 충분히 생산적인 국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특검 4국조라는 일방적 정치 공세를 펼칠 것이 아니라 상식적인 협상을 통해 국회에서 생산적인 결과를 함께 만들어 나가길 민주당에 당부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친의 장례를 마치자마자 출국길에 오릅니다. 이번 한미일 정상은 내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담을 엽니다. 이번 캠프 데이비드 회동은 한미일 3국 협력이 정상회의의 정례를 넘어 군사훈련과 경제안보 등 각종 협력의 제도화, 새로운 기구화로 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도 일본을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로 규정하고 한일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 시절 파탄 직전까지 갔던 한일 관계 복원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일본 측 호응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상대방의 뒤통수를 쳐서는 어렵게 찾아온 관계 개선 기회를 망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성의 있는 태도를 촉구합니다.
준비 부족과 운영 미숙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에 대해 감사원이 본격적인 감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미 매립된 땅이 있음에도 나무 그늘이 없고 배수가 안 되는 부지를 고른 것, 폭염과 집중호우, 벌레 등에 대한 대비책이 준비되지 않은 것, 총 사업비 1,171억 원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전북도 55일을 비롯한 99차례나 되는 공무원들의 해외 출장 등 전반을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국제행사와 관계없는 곳에 막대한 세금이 낭비됐다면 이를 바로잡고 개선해야 합니다. 이것은 전북 도민에 대한 비난, 홀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사실에 기반한 엄정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합니다.